몇 번? 33번. 일단은 글이 좀 낯선 개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뭔가 잘 안 들어본 이야기이고 게다가 추상성이 높은데 글 길이가 되게 짧죠. 그만큼 설명도 짧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데 설명이 되게 없어요, 글이. 그래서 글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추상적인 문장마다 좀 뭔가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줘야 그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없어서 글 전체를 이해하기는 좀 힘들 거고, 근데 맥락만 보고 차라리 답을 찾자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읽어볼게요. Concepts of nature. 자연에 대한 개념들은 are always cultural statements. 항상 문화적 진술들이다. That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as much of an insight. 이것이 strike를 지금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strike를 목적어 as 이렇게 쓰게 되면 목적어한테 뭐라고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럼 이것이 유럽인들에게는 much of an insight, 대단한 통찰력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앞문장이죠. 뭐예요? 자연에 대한 개념들이 항상 문화적 진술이라는 점. 이런 생각이 유럽인들한테는 별로 대단한 생각이라는 게 안 든다. 왜냐하면 유럽의 랜드스케이프, 유럽의 상황은 이게 랜드스케이프이 이제 풍경이라고 하는데 자연이니까 뭐 풍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가 좀 불명확하다. 네, 유럽의 랜드스케이프이 is so much of a blend. blend면 혼합물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혼합물이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사항이 유럽인들한테는 대단한 통찰로 그렇게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 말 자체도 깔끔하게 떨어뜨리기가 힘들고 이해를 좀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꺼져 있나? 네.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자연은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 주관적. 일단 여러분 이런 개념이 잘 돼 있으면 이 말 자체가 그냥 상당히 아이러니를 결합한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게 자연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되게 객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잡힐 거면 자연이라는 건 되게 객관적인 거니까 누가 봐도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자연의 개념이 항상 문화적 진술들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약간의 뭐지? 싶은 게 지금 발생해야 됩니다. 뭔가 좀 불일치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불일치가. 근데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고,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은 객관적인 걸 수 있어도 자연에 대한 개념이라고 있잖아요. 개념을 성립하는 건, 개념은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개념들은 항상 문화적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연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지금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그런 개념, 관점 같은 것들은 자연이야 객관적이겠지만 자연이 뭐야? 라고 하려고 보는 관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문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화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문화적이라고 하면 문화별로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문화적이라는 말. 엄마 여기 있어? 즉,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더라도 뭐 보통 이제 이스턴이라는 말은 동양에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하도 이 영어 자체가 좀 서양에 기반을 둔 언어이고 서양 애들 자체가 졸라 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이스턴이라는 표현은 그냥 자기네들 유럽 안에서의 동부 좀 이런 쪽으로 가리키는 경향이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동양이라고 하려면 그 오리엔탈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있다고 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쳐. 하나는 자연은 우리와 다 연결돼 있고 이를테면 이런 거 내가 죽으면 화장을 시켰어. 그래서 뼈가루를 고이 내가지고 저기 나무에 사과나무에다 밑에다가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가 나를 흡수를 해. 그러면 이 사과나무 속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과가 열려. 그래서 동물이 이걸 먹었어. 그럼 또 동물 속에도 내가 있고 동물이 응가를 했어. 그럼 이 응가가 또 내가 있고 또 응가가 또 썩었어. 그래 거기서 또 하나가 새로 나. 그럼 또 거기에 내가 있고. 그 뭐랄까 자연과 나는 하나야 라는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은 오직 인간이 이용해 먹는 거야 라는 관점이 있다고 쳐요. 자연은 이용하는 거야. 어디다 붙여줄래요? 자연은 이용하는 거야. 서양적, 동양적, 서양적 이런 거. 지금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요? 굉장히 도구적이죠. 알겠어? 자연을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도구. 인간이 이용해 먹어. 알겠죠? 얘네는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고 기독교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뭐를 어떤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따라서 만들었다 했잖아요. 우주를 창조한 전체 신이 절대 신이 자기를 따라 만들었고 그러니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따르면 내가 주인이니까 인간은 내가 주인이니까 뭐해? 마음껏 써먹어도 되지. 알겠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왠지 서양하면 자연을 이용할 것 같고 동양하면 뭔가 자연하고 친화적이고 뭐 이런 느낌. 알겠죠? 그런 것처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혹은 자연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는 건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알겠어? 즉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뭐라 해서 유럽인들한테는 별로 그다지 뭔가 대단한 생각처럼 느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왜냐하면 유럽의 풍경은 유럽의 상황은 굉장히 뭐해서 다 뒤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 정확히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전혀 없어서 그냥 추측 정도만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추측 정도만. 알겠죠? 추측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원래는 자연에 대한 개념이라는 건 다 문화마다 다 다르기 마련인데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다 뒤섞여 있다 이거야. 알겠어? 유럽은 원래 어때요? 지금이야 국경도 명확하고 어느 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아시아 안에서 아시아 나라들을 움직이는 것보다 유럽 안에서 유럽 나라들을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렇죠? 유로존으로 통합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럽은 원래 뿌리가 어떠냐면 지금처럼 국경선이 형성되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얘네들은. 그리고 뿌리들이 보면 뭐냐면 막 장미전쟁이니 무슨 전쟁이니 막 이런 것들 막 근현대 중대부터 중세부터 근현대를 보면 막 영국의 왕가에서 막 이쪽으로 시집가고 여기 뭐 둘째가 뭐 저쪽 독일로 가서 왕이 되고 뭐하고 얘는 다 친인척이거든요. 전부 다 왕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유럽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문화적인 느낌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그 문화마다 다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유럽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서 어차피 다 고놈이 뒤섞여 있는 놈들이라서 유럽인들은 이런 생각을 딱히 안 한다?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유럽 애들은 자연에 대한 개념은 문화별로 다 다른 건데도 별로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 이거야. 알겠죠? 잘 안 해. 다 똑같으니까 지네들은. 알겠죠? 근데 in the new world에서는 유럽 말고 신세계에서는
최소한 유럽인들에게 신세계에서는 어디죠? 유럽인들한테 신세계는 나중에 발견한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신세계에서는 더 디스팅션이 그 구분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을 바라보는데 다 문화마다 다르다 했잖아요. 이런 구분이 어떻다고 보였다고. much clearer. 훨씬 더 분명해 보였다고. 유럽에서는 어차피 다 뒤섞여 있어서 고놈이라 그 밥에 그 나물이라 별로 다르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신세계로 오니까 이제 뭐야? 이거 좀 자연이 다 다른데? 이런 구분 같은 게 좀 더 명확해졌다. 근데 그게 단지 유럽 정착민들과 방문객들, 그러니까 유럽인인 정착민들과 방문객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but also to their descendants. 그들의 후손들한테도 그래 보였다. 즉 이런 관점이 쭉 이어졌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뭔가 자연에 대한 관점이 지금 어떠냐? 유럽 애들과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후로는 좀 달라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For that reason, 그런 이유로 이렇게 원래 유럽에 있을 때하고 좀 달라져서 신세계로 넘어온 뒤로는 좀 달라져서 그런 이유로 그들은 이제는 뭐 했냐면 가지게 되었다. 뭐를? The fund conceit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fund라고 하는 단어는 be fond of 이렇게 원래 많이 쓰고 그럼 뭐를 좋아하다거든요. 그러니까 fund는 형용사를 좋아하는인데 좋아하는 개념이라고 좋게 쓰면 좋아하는 개념인데 조금 나쁘게 쓰면 좀 근거도 없이 좋아한다 라는 뜻에서 허황된 이런 뜻 쓰거든요. 허황된. 그러니까 허황된 생각을 가졌다. 뭐에 허황된 생각을 가졌냐? 이 primeval nature, 원시 자연에 대한 뭔가 허황된 생각을 가졌다. 그럴 만도 하죠. 유럽에서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던 자연 풍경만 보다가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냥 광활한 그런 신대륙, 뭔가 문명이 전혀 없는 이런 데 바라보니까 뭔가 원시 자연에 대한 허황된 생각을 좀 가졌다 이거야.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과 그 후손들은. 근데 이 원시 자연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겁니까? 통제되지 않는 거죠. 원시 자연이라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관련성들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근데 또 이 인간적인 인간의 상호작용이 아니 인간의 관련성들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군요. 위치가 꾸미는 건 저 앞에 원시 자연이네요. 이 원시 자연은 또 뭐냐면 나중에 발견할 수 있는 뭐를 표현을 뭐 속에서 감탄 속에서 뭐에 대한 감탄? 야생에 대한 감탄 속에서 뭔가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을 그런 인간에 의해서 전혀 터치되지 않는 원시 자연이라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이건 왜가 아니라 그냥 그랬다라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일단 팩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랬대요. 자, 그러면 원래 유럽 애들은 별로 개념이 없어. 그냥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신대륙으로 건너갔는데 뭔가 원시 자연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원시 자연에 대한 뭔가 인간이 전혀 손대지 않는 거. 자연이라는 거는 뭔가 인간이 손대지 않았을 때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고 이런 느낌을 지금 갖게 됐다. 그 다음에 ecological relationships, 뭔가 생태학적 관계들은 생태계 속에 물고 물리는 관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생태계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갈 테니까 생태적 관계들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저 관점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가진 관점 뭐냐? 생태적 관계들이 확실히 갖고 있다. 그들 자신만의 논리를 갖고 있다. 논리라는 건 그냥 원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생태계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원리대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개념. 그리고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이른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질 수 있겠다. 가지는 것으로. 뭐를 스스로 조절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조절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지 혼자 스스로 조절하는. 근데 아직 안 끝났죠? but 그러나 not necessarily 꼭 그런 건 아닌 이렇게 합니다. not necessarily 꼭 뭐 하는 건 아닌 꼭 안정적인 역동성인 거는 아닌. 그러니까 스스로가 조절해 가는데 냅둬도 스스로가 조절해 가는데 아 그러면 스스로 다 조절하니까 졸라 안정적인가 보다. 안 움직이나 보다. 또 그건 아니고 자기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인 역동성인 것만은 아닌. 문장 어려워요. 근데 다시 또 형용사 유식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뒤로. 어떤 안정적인 역동성인 것만은 아니야. 독립된 of human intervention. 인간의 개입에 대해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안정적인 역동성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아닌 스스로 조절하는 역동성. 하지만 꼭 안정적인 역동성인 것만은 아닌 그런 걸 가진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자연. 근데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거를 꼭 가진 것만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 말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신대륙에서는 원시 자연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다 했는데 말이 약간 지금 뉘앙스가 달라요. 지금 뒤에서 뭐라 했냐면 이 안에 생태적인 관계가 있어. 근데 이 생태계는 쉽게 말해서 이 생태계는 스스로 돌아가긴 하는데 스스로 돌아가는데 인간의 개입에 의해 독립된 인간의 개입에서 독립된 완전히 그냥 늘 변함없는 안정적인 역동성을 가진 것만은 또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즉 인간의 개입에서 독립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스스로 돌아가는 놈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가지는 관점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원시자연, 인간이 전혀 손대지 않은 원시자연에 대한 동경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느낌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것도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의 개입에 의해 완전히 독립된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 신세계로 건너간 사람들은 갖고 있었다고. 내가 뭘 당연하죠. 야 신세계로 건너가서 이 백인들이 뭔 지랄 했어. 그냥 원시자연 동경하면서 살았어. 그냥 원시자연 동경하면서 살았으려면 어땠어야 돼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하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자마자 결국에 우와 이건 좋아. 우와 이건 좋은데 우와 여기다 별장 하나만 지금 좋겠는데. 이미 이런 식이라면 계속 얘네들 알겠죠? 개발하고 그러니까 원시자연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건 아닌 걸로 봤다는 거야 지금 얘네들 자연.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맥락은 뭔가 생태학적 상호작용들을 위한 그 맥락은 그 환경은 밑줄한다. 여기 그러나를 좀 명확하게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뭔가 자연에 대한 동경이 있고 스스로 돌아가고 근데 좀 인간의 개입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그러나 하더니 뭐냐면 그러나 이 생태학적 상호작용들의 관계는 맥락은 밑줄한다. 이게 그러나요. 그러더니 뒷문장 보세요. 우리는 may not determine 결정짓지 않을 수도 있다. 뭐를 어떻게 혹은 뭐를 사자가 먹는지를.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조절할 수 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뭐를 어디서 사자가 먹는지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 느낌이 인간의 개입이 한 10% 지금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러나가 걸리고 빈칸이 들어오더니 마지막 문장은 이건 조절 못해도 이건 조절한다. 약간 인간의 개입은 한 50%는 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이 흘러가는데 이게 한 10% 하면 그러나 하더니 뭐 하더니 그 다음으로 가니까 50%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말이. 그러나 그러니까 생태학적 자연 안에 들어있는 이런 생태계의 관계들이 스스로 잘 돌아간다. 인간의 개입을 한 눈꽃만큼 좀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봤다는 말이 앞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런 생태학적 관계, 생태계의 어떤 맥락이 그러나 생태계가 뭐 한다.
하더니 우리는 이건 결정 못해도 이건 결정할 수 있잖아. 이렇게 지금 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뭔가 인간의 개입이 좀 많아지는 쪽으로의 흐름 전환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맥락을 맞추면 네, 2번이 있죠. 2번이 점점 increasingly 점점 have been set 설정됐어. 누구에 의해서 설정됐어? 인류에 의해서. 됐죠? 요런 얘기. 그래서 사실은 원래 내가 이제 몇 번 보여줬다시피 빈칸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 차라리 읽으면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그 벗부터 내가 읽으면 그냥 그러나 뭔가 생태학적 관계의 맥락이 밑줄한다. 근데 뒷문장이 부연 설명일 테니까 뒷문장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 이건 결정 못해도 이건 결정할 수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개입을 할 수 있잖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만 차라리 보고 하면 2번이 답이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쪽이 너무 불충분하고 추상적인 설명은 너무 떡칠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 이걸 무슨 말을 하는지를 결정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 근데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방금 했던 대로 뒤에 완전히 거의 떠먹여 주다시피 하는 부연 설명이 있잖아. 이제 이걸 믿고 출제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어? 32번. 일부가 뭐의 일부냐면 가장 성찰적인 연구 중 일부. 뒤에 뭐에 관한 했는데 연구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서 연구라고 했어요. 뭐에 관한 정보 찾기에 관한 가장 성찰력 있는 연구의 일부는 강조한다. 뭐를? 전략적 자기 무지? 뭐 이 정도라고 할까요? 이거를 강조한다. 이해되는 뭐라고 이해되는 사용, 무지의 사용. 뭐로서의 사용이죠? 근데 변명으로서의 사용. 뭘 위한 변명이죠? To engage. 참여하기 위한 변명으로서 무지의 사용. 뭐에 참여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excessively, 과도할 정도로. 뭐에 참여? pleasurable activities. 유쾌한 활동들에, 즐거운 활동들에 대한 참여. 근데 그 즐거운 활동들이라는 게 뭐죠? That may be harmful. 해로울 수도 있는. 누구한테? 자신의 미래의 자신한테 해로울 수도 있는 그런 즐거운 활동들에 과도하게 참여하기 위한 변명으로서의 무지의 사용. 이라고 이해되는 그런 전략적 자기 무지라는 것을 강조한다. 뭔가 정보 찾기라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이렇다 하더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뭐라 했냐면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자기 무지라는 게 지금 뭐라 했냐면 뭔가 미래의 나한테는 지금 나한테 즐거운 일인데 이 미래의 난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미래의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알겠죠? 근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한 변명으로서의 무지라는 거를 지금 사용을 한다. 변명으로서. 알겠어? 그러면 나중에 안 좋을 일인 걸 알면서도 지금 재밌으니까 이걸 계속 하려고 그 변명거리로 뭔가 무지, 몰랐어. 이런 거를 지금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idea here. 여기에서의 개념은 대리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are present biased. 현재에 치우쳐 있다면, 현재에만 치우쳐 있다면, 미래 걱정 안 한다는 얘기죠. 윗문장을 이어보면. 현재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들은 피할지도 모른다. 정보를. 어떤 정보는 피할지도 모르냐? 밑줄할 정보. 자, 문장과 문장을 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무지의 사용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전략적 자기 무지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뭔가 정보 찾기에 관한 분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냐면 현재에만 치우쳐 있으면, 즉 현재에 뭔가 활동을 하고 싶으면 윗문장에서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지금 재밌으니까 이걸 계속 하고 싶으면. 그래서 현재에만 자꾸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그들은 정보를 피할지도 모른다 했거든요. 정보를 피하는 게 뭐야? 그럼 정보를 못 가질 거 아니야. 정보를 못 가지는 게 뭐겠어? 유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이게 무지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제 전략적 자기 무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부러 정보를 안 찾는다고. 그러니까 정보를 피한다고요. 알겠죠? 어떤 정보는 피하겠냐? 어떤 정보는 피하겠냐? 아직은 답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알겠죠?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현재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미래의 나를 해칠지라도 이걸 너무 하고 싶어서 알겠어? 하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자꾸 뭔가 무지라는 걸 이용한다고 했고 지금 우리가 읽은 문장은 뭐라 했냐면 사람이 자꾸 현재에만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면 뭔가 일부러 정보를 피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정보는 피할 거다. 이렇게. 뒤에 보니까 어쩌면 왜냐하면 그게 만들어낼 테니까.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갖춰버리면 이 정보를 알아버리면 부끄러워진대요. 본인이. 어떤 자신이 부끄럽겠어? 미래에 내가 나빠질 줄 알면서도 지금 현재에만 치우쳐 있는 본인이 부끄러워진다는 얘기죠. 죄책감이 들고. 그 다음에 혹은 수치심이 들고. 또 어쩌면 왜냐하면 그게 제시할 테니까. 뭐를? An aggregate trade-off를 제시할 테니까. aggregate는 총합이라는 뜻이죠. 총합. 그러니까 총합의 트레이드 오프면 절충, 총합의 절충을 제시할 테니까. 어떤 would counsel, counsel이 상담하다, 충고하다니까 충고해줄 절충. 근데 이 충고인데 against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반대해서 충고하는 거예요. 반대해서 충고. engaging in such activities. 그런 활동, 지금 이게 현재의 치우침 활동이잖아요. 미래에는 도움이 안 돼.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반대해서 충고해줄 그런 총합적인 절충을 그게 나타낼 테니까. 이 정보가 얘가 지금 피하고자 하는 정보가 뭐냐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갖추면 이게 뭐 할 거라고 나한테 죄책감을 줄 거라고. 이 정보를 알면.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냐면 이 정보가 또 뭐를 제시할 거야? 절충하자 자꾸 할 거라고. 알겠죠? 어떤 절충을 하자고? 너 지금 현재 활동에만 그렇게 몰입해 있으면 안 돼. 라고 조언을 하는 그런 절충을 하자. 자꾸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좀 덜 하자. 이런 얘기잖아요. 말하자. 알겠죠? 자꾸 이렇게 할 거라고. 이 정보는. 그럼 이 정보가 뭔 정보겠냐? 일단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치우쳐 있는데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 너무나도 안 좋은 거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라고 쳐봐.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였구나 하고 나 알고 보니까 그러면 아씨 내가 너무 잘못하는 거구나 죄책감이 들 수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또 뭐 뒤에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절충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 정보 자체가 나한테 좀 절충할 제시를 할 수도 있는 막 그런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이 세인트 어거스틴은 유명하게 이런 말을 했대요. 신이시여 주소서 저한테 정결함을 주소서. 근데 언제 주소서? 내일 주소서. 정결함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는 건데 이게 뭐 욕구적으로든 아니면 뭔가 아무튼 뭐 도덕적으로든 뭐든 깨끗하게 사는 건데 이거를 언제 주라고? 내일 주래요. 내일. 오늘은 어떻고 싶다는 거야. 오늘은 좀 마음껏 즐기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마음껏 즐기게 내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현재에 치우친 에이전트라는 말은 이런 때 나오면 행위자 혹은 주체, 행위 주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치우친 행위 주체들은 생각해. 제발 내가 알게 해주세요. 그 위험을 언제 알게 해주세요. 이것도 내일 알게 해주세요. 오늘은 뭐하게? 놀게. 알겠죠? 오늘 그것들을 알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도 보니까 오늘이 안 좋다는 거에 실체를 알게 되는 걸 피하고 싶은 거라고. 알겠죠? 네. 이런 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안 좋다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피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2번에 보면
현재의 활동을, 지금의 활동을 덜 매력적이게 만든다 라는 얘기 있죠. 네. 그렇게 해줄 정보는 일부러 피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누가 뭐라 하면 아 그랬어? 난 몰랐어.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죠? 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됐죠? 만 몇 번? 31번. 자, 이것도 뭐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차라리 그냥 밑에 두세 줄 정도를 보는 게 답은 훨씬 찾기 쉬워요. 찾고 읽어볼까? 일단 시간도 거시기 하니까. 그러면 먼저 찾고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끊을 부분이 지금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빈칸 문장.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그 용어, 뭐 나비 수집이라는 용어는 could come to be used. 사용될 게 될 수도 있다. 뭐와 함께? 그 형용사, adjective, 형용사 mer와 함께. mere가 뭐예요? 단순한, 단지 나비 수집 이런 느낌을 만드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mere와 함께 사용돼 버릴 수도 있다. 나타내기 위해서.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추구. 뭐의 추구? 어떠한 학구적 지위의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문장들의 이제 해석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직역으로 끝내면 여기서 답을 못 찾고, 이거 이제 속뜻을 집요하게 추적을 하면 뭔 말이냐면, 이신가요? 수인가요 그냥? 아, 그렇죠.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타내기 위해서, 뭐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나타낸다는 거 그냥 지칭한다고 하면 돼요. 이런 걸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게 되냐? 버터플라이 컬렉팅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뭐라고 부르게? 미얼 버터플라이 컬렉팅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쓰면 추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할 수 있냐? 추구되는 대상. 쉽게 말해서 어떤 나는 되게 독서, 책 읽는 걸 자꾸 추구해. 그럼 이 독서가 뭐예요? 펄스트라고. 아니 하나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건 활동입니다. 활동 지금 그러니까 개념이 아니라 활동이라고. 어떤 추구하는 활동. 알겠어요? 근데 어떠한 학문적인 지위의 활동을 나타내려고 이 어떠한 학문적인 지위의 것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걸 나타내려고 이런 형용사하고 함께 사용돼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비 수집이라는 게 좀 요 정도 급의 추구한 요 정도 급의 활동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미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만 있더라 그냥 해석을 그냥 정확하게 하면 미어라는 게 이 어떠한 학문적 지위를 나타내려고 쓰는 말이 미어네요. 버터플라이 컬렉팅이라는 게 나비 수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학구적인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학구적인 일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나비 수집이라는 게 어떠한 학문적인 지위를 가지게 됐다라는 걸 나타내려고 미어라는 단어를 쓰겠니? 라고 지금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미어라는 거니까 어떠한 지위에 이 지위가 높은 지위야 낮은 지위야?
낮은 지위인 거죠. 그리고 존중받는 지위가 아니라 뭔가 무시당하는 지위를 나타내려고 지금 미어라는 걸 쓰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이 맥락을 파악하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미어하고 지금 거의 패러프레이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알겠죠? 좀 뭔가 안 좋은, 낮은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 그게 지금 3번의 세컨더리. 세컨더리는 2차적인이라는 게 뭐예요? 부수적인이라는 뜻이죠. 부수적인 게 뭐예요? 주인공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글을 조금 읽어봅시다. 이 글도 조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데 설명이 부족하면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출제자가 답은 찾을 수 있잖아. 좀 이런 느낌으로 좀 글을 너무 덜 손봤다. 혹은 너무 있을 문장을 좀 너무 과도하게 재단한 게 아니야. 글을 맞추려고. 좀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자, 31번.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성장인데 뭐의 성장이냐면 어떤 학문 분야들의 성장. 그리고 서브 분야들이니까 뭐야? 하위 분야들의 성장. 근데 이 하위 분야라는 게 뭐냐? 얘 힘들까봐 뭐가 같은 거라고 했냐면 히스토리긴 히스토리인데 무슨 히스토리? 아트 히스토리와 같은 혹은 그냥 바이올로지도 아니고 뭐 팔레온톨로지 고생무학과 같은 이게 그러니까 뭐야? 서브 디서플린이죠. 이런 애들이 하위 학문이잖아요.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지. 이런 것과 같은 그러니까 학문 분야들과 이런 것과 같은 하위 분야들의 성장이 됐어요? 이런 성장이 그리고가 또 붙어 그리고 of particular figures figure는 인물, 수치, 특징 세 가지 여기서 지금 뒤에 보면 such as the art critic이라 있거든요. critic은 비평가죠. 그러면 지금 figure는 뭐라 해야 되겠어? 비평가와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인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들, 인물들. 그러면 특정한 인물들의 했어. 근데 이게 병렬로 2번이잖아요. 그럼 1번 찾아야지. 뭐야? 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면 뭔가 학문 분야들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하위 분야들도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특정한 어떤 직군의 사람들의 성장이 있고요. 알겠죠? 이런 게 여기까지 이제 주어입니다. 이런 성장이 도왔다. 생산해내도록 뭐를 원리들과 실행들. 근데 뭘 위한 원리와 뭘 위한 실행이냐? 선별하는 것과 조직하는 것. 선별해서 조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what was worthy 가치 있는 것을. 근데 뭐의 가치가 있냐면 keeping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어요. keeping의 가치. 우리가 밑에 미리 좀 읽었으니까 이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keeping의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해서 organizing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한 단어로 컬렉팅이죠. 이게 알겠어요. 컬렉팅이었던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컬렉팅의 원리와 컬렉팅의 실행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줬어요. 그럼 정리해볼게요. 결국 학문 분야가 좀 많이 발달하고 알겠어요? 또 세부적인 학문도 많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특정 직군도 막 자세하게 발달하고 이런 게 뭐를 도왔다는 거야? 이 수집이라는 행위의 원리와 수집이라는 행위의 어떤 실행 자체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줬다 이거지. 됐어? 아니 보세요. 그 생물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혹은 뭐 생물학 중에서도 곤충학 이런 게 발달하지 않으면 나비 수집이라는 게 있겠어요? 없죠. 기본적으로 수집이라는 행위는 어떤 학문 분야가 먼저 발달을 해야 그게 중요한지를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학문에서 배우고 이거 중요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알고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일상생활의 취미화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수집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렵게 쓰여 있지만 결국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점점 디테일하게 발전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다양한 것들을 다루는 어떤 직업들이 다양하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집이라는 행위의 원리와 수집이라는 행위의 실행이 많이 좀 발달하게 됐다. 예, 이 정도 뜻이라고. 알겠어? 그 다음에 도우 비록 그것이 남아 있었지만 뭘로 남아 있었지만 struggle 한 투쟁으로 남아 있었지만
겉으로 해석할 땐 투쟁이라고 하지만 결국 속뜻은 뭡니까?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 아직 힘든 일로 남아 있었지만. 근데 이런 게 진짜 힘들어요. 정말 이건 잡아내기 힘든 해석인데 해석을 여러분이 졸라 민감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잘 인지하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정말 인지하기 힘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도우 보세요. 도우. 이게 접속사죠. 접속사를 우리는 항상 어떻게 다른 문장의 예를 보더라도 항상 어떻게 붙이냐면 비록 그것이 스트러글로 남아 있었지만 앞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나 이해해요 지금? 해석이 원래 어떠냐면 접속사절이 제일 앞에 있든 아니면 뒤에 있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접속사절은 주절은 아니잖아요. 접속사절 플러스 주절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도우가 접속사절을 이룰 때 해석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도우 이런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좀 나빴어. 이렇게 하면 문장을 좀 고쳐서 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도우 SV 있고 SV 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S1이 V1 하더라도 S2가 V2 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이게 뒤에 있든 앞에 있든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추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에 맞게 해석을 하면 비록 그것이 수집이겠죠. 수집이. 이런 수집이 여전히 힘든 일로 남아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의 성장 덕분에 수집이라는 거의 어떤 원리와 실행 같은 게 많이 발달했다. 지금 이렇게. 됐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이상해. 뭔가 순서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힘든 일로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또 겉으로 보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뭐가 더 자연스럽냐면 좀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일로 남아있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알겠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이게 지금 분명히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영어가 우리말 해석으로 옮길 때 뭔가 접속사절과 주절의 느낌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알겠어? 이거를 뭐라고 학문적으로 정의하기 힘들어. 그냥 얘네들의 말투 같은 거. 알겠어? 그래서 이 문장은 이걸 이렇게 스위치를 시켜줘야 뒤에 모어로버를 붙이는 게 훨씬 수월해져요. 지금 뒤에 보면. 뭔 말인지 이제 봅시다. 뭔 말이냐면 많이 성장했지만 이런 성장이 많이 그 수집이라는 행위를 많이 도와줬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집은 힘든 일로 남아 있었다. 됐어? 게다가 하면서 뭐 하면서 박물관과 대학이 하면서 끌려가면서 만약에 드로우 다음에 목적어가 있었다면 주어가 목적어를 끈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뜻은. 근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자동사로 쓰이면서 주어가 끌려간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대학들과 박물관들이 끌려가면서 further 더욱더 apart 분리되게 끌려가면서 뭔 말이에요 그럼 결국 대학과 박물관이 뭐였어?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분리됐다고. 알겠어? 더욱더 분리됐다고.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19세기 말을 향할 때 이쪽도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 이거는 19세기 말을 향해 갈 때쯤이면 대학과 박물관들이 더욱더 분리되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또 as 뭐 하면서 the idea of object 물체라는 것의 개념이 물체 왜 나왔겠어? 그리고 박물관 왜 나왔겠어? 박물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컬렉팅이죠. 컬렉팅. 알겠어? 그러니까 박물관과 대학이 뭔가 완전히 점점 더 분리돼 가면서 그리고 물체라는 것의 개념이 근데 개념인데 뭐로서의 개념이냐면 물체를 뭐로서 보는 거냐면 그러니까 highly valued root로서의 대단히 가치 있는 경로로서의 물체라는 것의 개념. 경로인데 왜 물체가 어떻게 경로냐? 그러니까 물체가 지금 뭐 경로가 돼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경로? 아는 것으로 가는. 세상을 아는 것으로 가는. 뭔 말이니까? 물체를 수집해서 모으면 그게 뭘 준다? 세상을 아는 것으로 가게 해준다 이거지.
그럼 이렇게 바라볼 때 물체라는 거를 그냥 물체라는 거 물체가 그냥 물체가 아니라 뭐야? 이런 물체들이 뭐가 돼줄 수 있다는 거? 세상을 알게 해주는 경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면 수집은 뭐 하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위상이.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면 수집의 위상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아니 끄덕임이 무슨 뜻이냐고. 지금 끄덕임이 말을 하라고 이 새끼야. 뭐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겠죠. 이러면 되게 그냥 물체가 아니라 야 물체가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경로가 되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물체를 모을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수집이 되게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로서의 물체의 개념이 이제 동사 나갑니다. went into decline. 뭐였어? 그러니까 뭐였어? 하락세로 갔다고. 알겠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그럼 두 가지입니다. 대학과 박물관이 분리되면서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어쨌든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그러면서 뒤쪽에 결국이 뭐냐면 컬렉팅이 잃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대학과 박물관이 분리된 것도 지금 수집의 위상을 높인 사건이야 낮춘 사건이야? 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러면서 수집이 뭐를 잃어가기 시작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과 박물관이 분리된 것도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수집의 위상이 낮아진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봐. 이제 이유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추측을 해보면 박물관하고 대학이 같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수집이라는 행위가 뭐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어요? 학문 연구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대학이 뭐를 가지려고 하겠어? 자꾸 박물관을 가지면 지네들 연구하는데 되게 편할 거 아니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박물관과 대학이 분리됐다라는 것 자체가 수집이 뭔가 학문 영역에서 좀 멀어졌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학문과 좀 빠이빠이 하면서 그리고 물체라는 걸 바라보는 관점이 좀 쇠퇴하면서 알겠어? 이러면서 수집은 잃어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지위를. 뭐로서의 지위를? 지적 추구. 가치 있는 지적 추구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학문과 멀어졌다니까. 알겠죠? 네. 이건 그냥 지적 행위가 아니라 그냥 뭐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취미 활동과의 뭐 취미상 이 정도가 그냥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지막에 뭘 했어? 밑줄한 학구적 지위라 했잖아요. 취미로서의 수집의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은 어떤 학술적인 수단으로서의 수집의 지위가 어떻게 됐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글이잖아요. 알겠죠? 이미 답은 한번 나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알겠죠? 가치 있는 지적 추구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특히 어디에서는 이런 과학 분야들에서 진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들은 과학에 점점 그런 것들이었다. 어떤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 육안이 뭐예요? 네이키드. 네이키드가 뭐야? 헐벗었다는 뜻이죠. 망원경 같은 거 아니면 현미경 같은 걸 안 보는 그냥 보통 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분류가 사물들의 분류가 수집된 사물들의 분류가 더 이상은 약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뭐를 약속 못하게 됐어? 생산할 것을. 뭐를? 커팅 엣지. 아주 그 최첨단의 지식을 생산해내기를 약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진짜 봐봐.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알겠어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를테면 옛날에는 진짜 나비를 모으는 행위 자체가 그냥 뭐일 수도 있겠어? 나비 연구를 위한 아주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이러면 학문에 아주 필수적인 게 되는 거죠. 이러면 수집이라는 행위가. 알겠어? 근데 이제 다 알았어. 나비의 어떤 겉모습이나 막 나비 좀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 알겠어?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이제 뭐냐면 굉장히 막 마이크로한 막 지금 DNA 이런 거 보고 있어. 겉으로는 다 끝났어.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이제 커졌지. 이제 뭐 사물 단위에서 모아서 연구하고 이제 이런 거 끝났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학문으로서의 가치는 끝났다는 거야. 이제 수집은.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 알겠죠? 그 다음에
야 마지막 문제 읽었죠? 그렇게 해서 이게 뭐가 됐다는 거야? 결국 수집은 학문하고 멀어졌다. 알겠죠? 예, 학문적으로는 지위를 잃었다. 세컨더리한 지위. 됐죠? 예. 자,